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KSS해운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LPG 운송 계약과 해운 산업 관련한 투자 이슈가 있었죠. 자, 오늘 이 부분부터 주가의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정보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분석 심층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LPG 운송 계약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SK가스와 LPG 운송 계약을 체결한 건데, 자, 계약 금액이 약 616억으로 2022년 대비해서 이 매출의 13.8%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실 KSS해운의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실적의 80%가 LPG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운송 계약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 살펴보면, 자, 해진공, 한국해양진흥공사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해운산업 위기, 이 대응 펀드를 통해서 KSS해운 그리고 SK해운, 자, 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이 녹색 채권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자, 이 부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친환경 규제, 자, 이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투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규모는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투자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 친환경 선박 건조, 그리고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조선업도 그렇고 이 해운업도 모두 이 친환경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관련된 투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부분 역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사실 해운주들의 최근 가장 주요한 이슈는 이 수에즈 운하 관련한 이야기인데, 현재 이케아가 이 수에즈 운하의 상황이 이 물류 지연을 초래하고 이 특정 제품의 가용성의 제약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국에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이 예만 반군의 상성 공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송이 중단이 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해운업계의 비용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운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회 경로를 결국 선택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 비용적인 측면은 늘어나고, 실제로 이 추가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항해당 1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회로 가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7일에서 10일, 자, 이러한 기간의 시간이 추가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이 관련 국가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 불가리아 등이 뽑히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부분은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고, 자, 이번 사건은 사실 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미국보다는 유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경우를 살펴볼 때는 이 시기적으로, 자,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이 선적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 이 홍해 혼란이 계속되거나 악화가 되면 이 비용 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만약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부터 전 세계 경제에 이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는 점.
자, 그래서 단기적인 이 해운주 주가에는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이 전 세계적인 경제에 파급력을 주게 된다면 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 증시 전체 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이 같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아직 장 시작 전인데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 단기 하락이 가능한 시기인데 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 베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5일선까지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 8,600원부터 이 8,500원 자, 8,600원부터 8,800원 이 매물대는 적기 때문에 하락하게 된다면 21선까지 강하게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한다. 자, 그래서 만약 오늘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LPG 공급 계약 그리고 해운산업 위기펀드 투자의 호재와 더불어서 이 국제유가의 하락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 5일선을 터치하고 이 상승하는 모습 혹은 바로 상승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다면 21선 그리고 매물대가 두 번째로 많은 구간인 61선과 이 121선이 겹치는 구간까지 이 조정 범위가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KSS 해운의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 발틱 운임지수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조선주에는 이 신조선가 지수 이 부분이 주가와 관계가 있지만 이 해운주 중에서 특히 이 KSS 해운, 페노션, 대한해운, 이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은 발틱 운임지수, 이 BDI 지수와 주가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볼 때는 이 BDI 지수 그리고 유가의 동향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미증시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특히 유가 관련해서 해운주와 조선주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시황을 말씀드려보면 이 다우존스, S&P 500, 이 나스닥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주가가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동성은 금리의 영향을 받죠.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해석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유럽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지만 이 내년 초에 이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더 큰 상승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점,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원인이 무엇이었냐? 자, 앙골라가 이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히게 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와 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죠. 특히 오펙의 공급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원유 가격을 과연 오펙 회원들이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되는 거고 이 통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자, 원유 시장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오펙 내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앙골라는 이 원유 감산에 불만이 많은 국가였고 이 오펙 회원들의 산유량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이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이 주간 이 석유 재고 통계에서 이 미국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미국 내에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한 요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홍해 주변의 정세 악화가 이 원유 수송의 차질 그리고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 하락폭을 제한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해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가의 동향 계속해서 살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유가의 상승 혹은 하락 모멘텀은 이 조선주와 해운주에는 각기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